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차 탐구 6장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의 실제 다원입니다. 이전 5다원에서는 우리가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교육용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인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한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을 통해 수학이나 과학, 정보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보는 코딩을 통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미션들을 수행해 보면서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차시는 자주차 제어하기입니다. 이 차시에서는 우선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파이썬, 오픈CV, 넘파이, 파이토치 등의 프로그래밍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자동차의 모터를 구동하고 카메라 센서를 통해 정보를 받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의 모터를 제어하고 카메라나 라이다 등의 센서를 제어하는 자동차 라이브러리 JCHM, 자동차 현대모비스의 기초 함수에 대해서 실제로 코드 실행 결과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나 영어처럼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려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는 자연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컴퓨터도 사람처럼 이런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사람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수학적 모델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컴퓨터는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그대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0과 1로 구성된 이진법, 즉 기계어만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컴퓨터는 전기 신호 상태에 따라 꺼진 상태는 0으로, 켜진 상태는 1로 인식합니다. 이처럼 0과 1의 조합으로 명령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진법인데요. 이것이 바로 컴퓨터가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인 기계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이진법의 기계어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영어나 한국어 같은 자연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연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언어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쓰기 쉽고 컴퓨터는 해석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어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의사소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자바, C 언어, 파이썬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에서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이썬은 문법이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선택합니다. 왜 파이썬이 배우기에 간편할까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인터프리터 방식이란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한 줄씩 차례대로 읽고 바로바로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왼쪽 그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실행하는 도중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바로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디버깅, 즉 코드에서 버그를 찾고 수정하는 작업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들은 어떤 방식을 사용할까요? 예를 들어 C 언어의 경우에는 컴파일러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식은 인터프리터 방식과 다르게 전체 코드를 한 번에 기계어로 바꾼 다음에 실행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코드에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작성해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반면 파이썬의 경우에는 코드에 오류가 있더라도 실행 중간에 멈추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초보자가 다루기에 매우 적합한 언어입니다. 또한 파이썬의 경우에는 웹 개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물리 실험, 자동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현업에서도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파이썬은 문법이 쉬워서 초보자도 접근하기 쉽고 실행 과정에서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또 실제 현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학습 가치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와 같이 코딩 자체보다는 코딩 활용한 문제 해결과 실험에 중점을 둔 활동에서는 파이썬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서는 파이썬 언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코드들을 미리 모아놓은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라이브러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도서관에 가본 적 있죠? 도서관에 가면 책꽂이마다 주제별로 책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번호에 따라 찾아가면 찾고 싶은 주제의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죠. 라이브러리란 마치 도서관에서 주제에 따라 책을 모아놓은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한데 모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 모음집을 말합니다. 파이썬 언어는 오픈CV, 넘파이, 파이토치 등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많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진 언어인데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코드들을 처음부터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이미 완성된 코드를 불러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파이썬 언어 자체에 내장된 표준 라이브러리이고요. 다른 하나는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외장 라이브러리입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란 파이썬의 기본으로 포함된 기능 모음을 말하는데요.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연산을 지원하는 매스 모듈이나 시간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타임 모듈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외장 라이브러리는 파이썬과는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서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해주는 넘파이 라이브러리, 컴퓨터 비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오픈CV 라이브러리, 딥러닝 학습을 위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 등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시스템에는 이러한 외장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외장 라이브러리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동차가 카메라를 통해 받아온 이미지나 비디오 등의 시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신호등, 사람, 사물 등을 연상해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사람의 눈처럼 시각적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오픈CV 라이브러리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들을 모아둔 외장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CV는 원래 C 언어로 개발되었는데요. 현재는 파이썬 버전으로도 개발되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소스입니다. 오픈CV 라이브러리에 공개된 캐니 윤곽선 추출 등의 알고리즘들은 컴퓨터가 시각 정보를 학습하고 해석하는 기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CV 라이브러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코드들을 사용하면 자율주행 시 필요한 차선 인식, 신호등 인식, 보행자나 물체 감지, 거리 측정, 카메라 보정 등의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오픈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구현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오픈CV는 캐니 엣지 검출, 관심 영역 설정 등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선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차시인 차선 인식하기 미션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픈CV 라이브러리는 욜로 인공지능 모델과 연계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신호등 등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3차 시 장애물 회피하기 미션에서 다룹니다. 그 밖에도 사물과의 거리 측정, 카메라 보정, 객체 추적 등 오픈CV는 영상 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픈CV 함수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교육용 매뉴얼의 학습 단원에 예제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함께 오픈CV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외장 라이브러리로는 넘파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넘파이 라이브러리는 숫자 데이터를 계산하고 분석하는 데 특화된 외장 라이브러리입니다. 주로 통계나 복잡한 수식 계산 등에 활용되는데요.
넘파이 라이브러리에서는 숫자 데이터들을 다음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쌓는 행렬 형태의 데이터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넘파이에서 숫자 데이터들을 위아래 옆으로 배열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넘파이 배열이라 부릅니다. 넘파이에서는 숫자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1차원 배열부터 1차원 배열을 위에서 아래로 나열하는 행렬 구조의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입체적으로 쌓아나가는 3차원 배열까지 다양한 구조의 배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이미지 데이터는 아주 작은 픽셀들이 가로, 세로, 깊이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집합으로 표현되고 처리됩니다. 이때의 픽셀은 왼쪽 그림과 같이 숫자 데이터들인데요. 따라서 이미지는 결국 세 방향으로 나열된 숫자들의 배열로 표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픈시브에서는 이미지를 넘파이 배열 형식으로 변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오픈시브와 넘파이 라이브러리는 주로 함께 사용되는데요. 이미지를 자르거나 이미지의 색상을 변경하거나 필터를 적용하는 등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픈시브의 라이브러리는 이미지를 다루는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이고, 넘파이 라이브러리는 이미지를 숫자 묶음으로 변환하여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합니다.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관한 내용과 함수들도 교육용 매뉴얼에 예제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공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딥러닝인데요. 우리 과목의 책 제목이 뭐죠? 맞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이죠. 우리가 탐구하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단순히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인공지능, 즉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사고해 규칙을 찾아내도록 하는 딥러닝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율주행에서 인공지능은 왜 필요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받아온 이미지에서 무엇이 사람인지, 또 무엇이 신호등인지, 무엇이 표지판인지를 구분하고 그 위치와 의미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데요.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하면 이세돌과 대결했던 알파고나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떠오를 텐데요. 알파고나 챗GPT는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둑을 두거나 사람의 말을 듣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또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듯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을 갖춘 기계나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란 인간이 가진 학습 능력, 추론, 지각, 문제 해결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란 한 가지 기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유형의 기술들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은 크게 규칙 기반 인공지능, 사례 기반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반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란 말 그대로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판단 기준을 규칙 형태로 미리 정해두고 인공지능은 이 규칙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사항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예를 들어 의사의 암 진단 절차나 판단 기준을 규칙으로 구성해두고 환자의 검사 데이터를 입력하면 미리 짜놓은 규칙에 따라 이 환자가 암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인공지능이 예측하여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작성한 규칙에 따라 추론하는 방식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인공지능 기술은 대부분 이와 같은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의 사고 과정을 명확히 모델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사전에 모두 수작업으로 설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상황이 복잡하거나 변수가 많아 유연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 기반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기반 인공지능은
문제 사항과 데이터를 입력하면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와서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가 사례 기반 인공지능에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은 과거에 유사한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기록을 검색하고 이전 사례 중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가 장염으로 진단된 경우가 많았다면 이 환자도 장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앞선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나 사례 기반 인공지능은 사람이 미리 입력한 규칙이나 사례에 기반하여 추론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은 통계 기법을 통해 데이터의 규칙을 발견하고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계학습과 앞선 두 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는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고 학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기계학습은 다시 그 안에서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도학습이란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답을 함께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에게 새로운 사진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은 다음 그림과 같이 그 사진이 고양이에 해당하는지 강아지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지도학습을 시킬 때에는 이와 같이 데이터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데이터와 관련된 정답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지도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앞선 지도학습이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했다면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켜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유튜브 사용자의 시청 기록을 토대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이때 유튜브는 이 영상을 이 사용자가 좋아할 것이다 라는 정답을 미리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청 기록과 사용자가 시청한 영상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이 시청한 영상을 사용자에게 추천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비지도학습은 이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구조나 그룹 등을 스스로 찾아내는 학습 방법으로 추천 시스템이나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어야 하는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란 인공지능이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면 보상을 주고 원치 않는 결과를 출력하면 처벌해 주는 방식으로 행동의 결과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하여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시키는 기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속 캐릭터를 조정하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인공지능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캐릭터를 무작위로 움직이다가 우연히 아이템을 먹으면서 점수를 얻는 보상을 받고 장애물에 부딪히면 점수를 잃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인공지능은 이쪽으로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 저쪽은 장애물이 있으니 피해야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스로 전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가장 많은 보상을 얻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화학습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적의 행동을 배우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가 대표적인 강화학습을 사용한 인공지능 사례에 해당합니다. 기계학습에 포함되는 인공지능 기술에는 딥러닝 기술도 있는데요. 딥러닝 기술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과 대등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학습 방식들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방식으로 지도학습을 구현할 수도 있고 비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에서도 딥러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사람의 뇌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기술과 동시에 여러 계산을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GPU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사람의 시각을 구현하는 컴퓨터 비전, 사람의 언어 기능을 구현하는 자연어 처리, 사람의 청각을 구현하는 음성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딥러닝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지만 딥러닝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딥러닝이 기존 기계학습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딥러닝 이전의 정통적인 기계학습에서는 전문가가 직접 데이터의 특성을 지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귀의 모양, 털의 길이, 코의 위치 등 구분에 도움이 될 만한 특징을 직접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은 그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비정형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 사람이 일일이 특징을 지정해 주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 이미지나 자연어로 된 문장 등은 모양이나 구조가 일정하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딥러닝은 이렇게 언어, 소리, 이미지와 같이 전문가들이 모든 특징을 명확하게 지정해주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처럼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징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식을 표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알파고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전략을 사용하여 복잡한 바둑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과 챗GPT가 사람의 말과 글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표현학습이 가능한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딥러닝은 대체 어떤 원리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딥러닝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대학 수학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잡한 수식 없이 그 원리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 딥러닝의 인공신경망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인데요. 딥러닝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순차적으로 연산하는 순전파와 손실함수를 통해 실제 정답과의 오차를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가중치를 수정하는 역전파를 반복하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조금 간단하게 다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척척 말해주는 인공지능 모델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인공지능이 정답을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공지능이 출력한 결과와 실제 정답 사이의 차이, 즉 오차가 거의 없어야 인공지능이 출력한 결과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이 딥러닝을 통해 우리는 이 정답과의 차이, 즉 오차를 가능한 한 줄이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다는 건 오차를 점점 줄여가며 정답에 가까운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러닝 학습은 오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는 걸까요? 이제 딥러닝의 구조와 학습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마치 사람의 뇌 속 신경망처럼 수많은 인공 뉴런들이 서로 촘촘히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은리층에 있는 원 하나하나가 바로 이 신경세포, 즉 뉴런에 해당하는데요. 이 각각의 뉴런들 사이에는 가중치라는 값들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가중치란 쉽게 말해서 인럿된 정보 중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은 덜 중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숫자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를 인공지능에 입력하면 각각의 뉴런들은 이미지의 밝기, 모양, 윤곽 등 다양한 수치적 특징들을 감지합니다. 이때 가중치는 이 이미지에서 어떤 특징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양이나 강아지 등을 구분하는 동물 사진을 분류할 때 귀의 모양이 중요한 특징이라면 그 정보에 연결된 가중치가 더 큰 값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중치가 적용된 계산이 각각의 층을 거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순전파입니다.
순전파란 인공지능 모델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각 뉴런에서 가중치를 곱해가면서 계산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이미지는 고양이야 처럼 예측값을 출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고양이 이미지를 인공지능 모델의 임자층에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은니층에 있는 여러 가중치 계산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델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출력값을 내놓습니다. 이때 출력값을 예측값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예시에서는 그냥 이제 이해를 위해서 도그라고 이제 예측값이 출력되었지만 실제 딥러닝 모델은 이 단어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강아지 0.6, 고양이 0.4처럼 숫자 확률값으로 받아온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딥러닝 모델이 값을 출력하면 출력한 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실제 값과의 차이, 오차를 확인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고양이 이미지에 대해 강아지라고 예측했으니 정답과의 차이, 즉 오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 사이의 오차를 토대로 딥러닝은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순전파와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차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은니층의 가중치 값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순전파와 역전파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오차값이 최소화되면 학습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듯 이 딥러닝이란 정답에 가까운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중치를 조정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이 딥러닝 학습이란 결국 오차값을 최소화하는 과정인 것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들이 있고 데이터 유형에 따라 표현 학습 능력이 높은 딥러닝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주어진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딥러닝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미지 분야에서는 합성공 신경망, CNN이, 언어 분야에서는 어텐션 기반의 GPT 등이 성능이 높은데요.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서는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이미지에서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 합성공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합성공 신경망에 관해서는 교육용 매뉴얼에 예제와 함께 학습할 수 있으니 이에 관하여 추가로 공부하고 싶다면 교육용 매뉴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딥러닝은 스스로 특징을 추출하므로 기계학습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기반의 인공지능들은 엄청난 양의 인공신경망 속 매개 변수들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 텐데 어떻게 우리는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딥러닝에 필요한 수많은 계산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하여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GPU가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 학습을 위해서는 GPU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산 학습을 설계하고 결과를 취합하며 GPU 작업을 조절하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등의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시스템에서는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딥러닝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처음에는 토치라는 이름으로 루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용으로 개발되었는데요. 파이썬을 기반으로 재설계되면서 널리 대중화되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